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중서 의원님의 자유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서 의원님 시정 공백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이중서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시정 공백에 대한 이런 걱정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 유무죄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 공백은 제가 재판에 기소됐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정쟁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는 정치 세력들이 오히려 시정에 공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과 그다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부결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정의 공백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시정 공백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줄서기 하지 않고 안성시 발전과 시민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꿋꿋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최승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42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은 시의 재정 여건과 이미 설립 운영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사업 수요 예측 등 현재와 미래의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모델링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재정 자립도는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해년도 총 세입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 수입, 즉 자체 세입 비율로 산정되며 우리 시는 2022년도 예산 기준 27.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번째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를 벗어나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 시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19.4%로 전국 대비 우리 시 재정 자립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총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에 더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재정 자주도는 61.56%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58.65%보다 역시 높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 요인 중 재정 여건 분야의 일부분이며 우리 시는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 시 재정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도시공사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도시공사 설립은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 지역의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사 타당성 분석 지표로서의 재정 자립도 항목은 비중 있는 고려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로 우리 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유사한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미 도시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양주, 포천, 양평이 공사를 운영 중이고 자립도가 유사한 남양주, 구리, 파주 또한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공사 설립에 있어 우리 시 재정 자립도를 포함해 행정적, 재정적 상황과 국내의 여건들을 다각적으로 깊이 고찰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427억 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안정화기금, 순세계 잉여금 등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도시공사 설립에 자본 출자금 427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재정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은 공사의 초기 자본금으로서 설립 후 추진하게 될 산업단지 개발, 택지 개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사업 실행으로 조성된 유형 자산들은 민간 분양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도시공사와 시민의 수익이 되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등 선순환 구조 속에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427억 원이라는 출자금은 향후 지역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투자이자 효율적 재정 운영의 한 방편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진의 투명성과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2021년 7월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년 반 이상을 논의하고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고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시장의 보온 인사,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축축성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설립은 특정한 어느 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 나아가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갈 우리 미래 후손들의 이익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에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상황과 여건이 지금의 기회를 일실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현재의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법에 따라 공단을 공사로 전환할 때는 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현 공단의 모든 고용관계 역시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로의 조직전환 연구 용역 결과 정원은 기존의 정원 275명에서 78명이 늘어난 353명이며 증원 내역은 개발, 교통, 환경 분야를 총괄하는 도시관리본부장 1명, 경영기획처 1명, 개발사업처 9명과 공영버스 49명, 환경 분야 18명 등 대부분 위탁사업 분야의 정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공사 설립 목적의 핵심인 개발사업 분야에는 초기에 개발사업처장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2명의 신규 채용 직원과 함께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까지 4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채용 분야의 모범기관입니다. 공사 설립 후에도 신규 임원 및 직원의 채용은 관련 법규와 공사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성시 최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여 협치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8대 안성시의회 개원 이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협치가 이루어졌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순조롭지 못한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존재 이유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출직 어느 누구도 시민을 향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소통과 협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시정연설을 통해 약속하였듯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든 의회와 공유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견이 있는 정책에 대해선 함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일에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일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감없이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 사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토론 없이 의회에서 부결이나 삭감을 했을 때 가장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근거와 사유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매월 개최되는 소통 공감의 날이나 각종 회의 석상을 통해 집행부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사전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료를 공유하며 의견을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 사업에 피드백하라고 누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의 연결점을 찾기 위한 상호 이해와 인정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2023년 이제 집행부와 의회 모두 시민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주시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시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과 시정을 함께 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